414쪽.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왔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원래 공법에 있었다고 그랬죠? 국토기획법에 있다가 이게 우리 쪽으로 2017년도 28회 때부터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고, 물론 작년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출제를 했죠. 작년에 2문제를 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실무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내용을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정하는데, 만약에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잖아요.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기자가.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요? 국장이. 그다음에 그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415쪽에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그럼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그래서 뭐 투기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해가지고 1번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이러면 이제 투기 가능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을 할 수 있고요. 2번입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 또는 해제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투기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완화되는 지역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 인근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제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하여 지정 요청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지정 절차는,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규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겠죠.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요. 이걸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하고 뒤첩시 이제 공고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서 이제 공고가 나가는데, 당연히 공고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이때 공고할 내용 있죠. 요거 여러분들한테 저는 암기 안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그럼 묶게 되면 어떤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가 묶였는지 대상 토지가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소재지라든가 용도 지역이 전부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지정기간 나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다음에 이제 지형도가 나가는 게 독특한데, 이 지형도는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축척 25,000분의 1이라든가 또는 50,000분의 1 지형도를 공고를 해주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허가구역 공고 나올 때 보면요, 관보에다 이렇게 고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고 나올 때 보면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지형도를 이제 글자 못 읽는 분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 서구 지역이 일부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쪽 지역 묶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지이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일부가. 여기가. 그래서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이렇게 지형도를 공고한다. 우리 32회 작년 시험에서 했잖아요. 우리 과목이 오류를 2개를 범한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죠.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그랬고, 또 하나는 이거였는데, 이게 축척이죠.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축적으로 내버린 거예요. 점 하나 안 찍은 거죠, 지금.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이게 정답이었는데 정답 없음 처리됐습니다. 점 하나 안 찍는 바람에. 이게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라 이런 오타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기는 거죠?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이거. 그래갖고 축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고를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준면적도 공고하게 돼 있어요. 이 기준면적은 요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기준면적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공고사항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공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또 통지해 주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사가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줘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주고요.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옮겼다고 언제나 통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랬을까? 이자가 바로 허가권자예요. 지금 국토부 장관 시도사는 지정권자였죠. 허가구역 지정권자고 이자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와 지정권자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바로 허가권자니까 통지를 받는 거고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허가구역을 묵혔다고 통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는 지체 없이 등기수장한테 다시 통지해요. 시군구청장이. 그럼 등기수장한테는 왜 통지를 해주게 돼 있냐면요. 그 공시법 시간에 이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허가증이 첨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수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수장한테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군구청장은 다시 또 지체 없이 이거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줍니다. 며칠간? 15일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시군구청장이 공고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일 이상 하게 돼 있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하는데 열람 기간은 15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숫자는 이렇게 외워가세요. 열람이죠. 그러니까 15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공고할 때는 7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열람을 하게 해주는데 이거는 15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효력 발생은 국장이나 시도사가 지정공고를 했잖아요. 그럼 지정공고한 후에 5일 후에 발생한다. 그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며칠이라고요? 5일.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 과목에서 5일은 둘 다 중요합니다.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자격 취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내 국토부 장관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 줘야 되죠.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거예요. 자격을 취소하면 왜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 발생 5일입니다. 그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허가구역을 다시 묶는다. 다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재지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재지정할 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그대로 준용하는데 이때 재지정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재지정을 한다. 그럼 이 시군구청장이 아주 제일 잘 알거든요. 여기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자의 의견을 도계의 심의가 있기 전에 미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통지 공고하고 열람하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허가구역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해제나 축소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라든가 시군구청에 해제 축소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제 축소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도 해제 축소할 때도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언제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로 지정할 때는 도계의 심의 있어야 되고 재지정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축소할 때도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 축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꼭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교재에 없으니까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교재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한 내용 그대로 써 있어요, 지금.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